연평균 25%의 수익률을 32년째 보이고 있는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테퍼인데요. 테퍼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PDD, JD, 바이두, KWEB 이들은 모두 중국 주식인데요. 최근 조정 내용을 보면 1분기에 중국 주식을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40.95%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하워드 막스는 이번에 바이두를 신규 매수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1.17%를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크게 늘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5.32%가 중국 주식입니다. 데이빗 테퍼,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데이빗 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것이면 뭐든지 사겠다.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장들도 많은데요. 그는 다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리바바 21.92%, PDD 9.29%, JD.com 5.95%, KWEB 2.51%, 바이두 1.28%,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자산의 40.95%를 채웠죠. 이들 기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립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글로벌 리더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죠. PDD, 다시 말해 핀더더는 테무의 모회사로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검색 엔진 1위 기업이고요. AI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JD.com은 중국의 쿠팡이라고 보면 됩니다. 판매자가 입점하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품을 보유하고 자체 물류망을 통해 직접 배송하죠. 데이빗 테퍼는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의 빅테크로 채웠죠. 이유가 뭘까?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겠습니다. PER은 시총이 순이익의 몇 배냐를 나타냅니다. 알리바바의 PER은 19.5인데요. 알리바바의 시총은 순이익의 19.5배다 이런 뜻이죠. PDD의 PER은 11.3, JD.com은 9.6, 바이두는 10.2입니다. 미국의 유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PER은 34.5, 구글의 PER은 18.7인데요. 미국의 유사 기업들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평가만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의 주가가 당장 2배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물론 PER만 보고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와 영업이익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꺾인 선 그래프는 주가고 막대 그래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에서 창출한 실제 이익을 말하는데요. 우선 아마존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기간 주가도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2023년 이후 영업이익은 그 전과 비교하면 어나더 레벨이 됐어요. 막대 그래프가 크게 올랐죠. 이 기간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이렇듯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상승률과 주가의 상승률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오르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다면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본 중국 기술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막대 그래프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회복을 못하고 있죠. 다음은 JD.com. 최근 4년 동안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횡보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국진민택. 국유기업은 진보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국진민퇴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국유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민간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죠. 2021년 8월에는 공동부유, 일부만 부유해서는 안 된다. 공동, 즉 모두가 함께 부유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본격화했는데요. 중국 빅테크 등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3, 4년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영업이익과 반대로 움직인 이유죠.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정부는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모두가 부자가 돼야 한다 해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공동의 부를 증진시켜 달라 라는 선부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민영 기업들도 앞다퉈 투자 의지를 밝혔는데요. 알리바바를 보면 향후 3년간 AI에 75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요. 지난 10년간 투자한 것보다 향후 3년간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과거 중국 빅테크를 누르던 악재가 사라진, 아니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바뀐 상황입니다. 과거 주가를 누르던 악재는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으로 주가를 부양해 줄 겁니다. 데이빗 테퍼가 투자했던 알리바바, PDD, 바이두, JD.com 모두 ADR, 즉 예탁증서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ETF는 여러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작고요. 더불어 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주식들은 더 많이 담고, 그렇지 않은 주식은 덜 담는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이 됩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미국에 상장된 KWEB, 마지막으로 홍콩에 상장된 3033입니다. 먼저 차이나 항생테크. 국내 상장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전 없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다만 손익통산이 불가한 것은 단점인데요. 이는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났더라도 차이나 항상테크에서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손해가 났어도 결국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항생테크와 항생테크 레버리지 모두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요. 특히 레버리지의 경우 거래량이 작습니다. 더불어 5원씩 차이 나는 호가가 10원씩 차이가 나니까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안 한다. 그냥 주식 ETF에 투자하고 싶다. 손익통산 상관없다. 만약 그렇다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 인터넷 ETF인 KWEB, 그리고 레버리지인 CWEB. 이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우선 해외 상장된 ETF라서 손익통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배수인 KWEB는 거래량도 제법 나오는데 2배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55,000원에 매도도 600주, 매수도 600주인데 600주면 3,300만원 정도죠. 그리고 40.02달러와 40.03달러에는 각각 49주, 200주밖에 없어요.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CWEB도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시장에 상장된 상품인데요. CSOP 항생테크 인덱스 3033과 레버리지 7226입니다. CSOP 상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항생테크 ETF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래량도 가장 많습니다. 이는 언제든 적절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금액으로 보면 726은 하루 평균 3,900억, CWEB는 하루 평균 424억, 타이거 레버리지는 하루 평균 26억가량 거래됩니다.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싶다면, 더욱이 금액이 좀 크시다면 CSOP 726이 더 나은 거죠. 사실 CWEB와 726은 구성 종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WEB, PDD를 6.87%, 칸준을 4.36%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PDD는 테무의 모회사로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PDD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던 2021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칸준은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3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는 제자리죠. 이번에는 항생테크에만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샤오미 8.45%, SMIC 6.77%, 리오토 6.4%, 샤오팽 5.2%입니다. 샤오미는 전자제품 회사로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샤오미는 영업이익의 상승에 맞춰서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현재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 역시 주가가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 리오토와 샤오펑은 니오와 함께 중국에서는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으로 불립니다. 리오토는 흑자 전환되던 해의 주가를 아직 회복을 못했죠. 샤오펑은 아직도 적자 기업인데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제법 올랐습니다. CSOP 차이나 항생테크를 소개합니다. CSOP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홍콩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10개 ETF 중 5개가 CSOP 상품일 정도로 홍콩에선 이미 손꼽히는 증권사입니다. 중국 항생테크에 투자하길 원한다면 1배수 3033, 2배수 7226 이들은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달라진 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기업의 가치만 본다면 4년 전 실패한 투자와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4년간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주가는 여전히 오르지 못했어요. 주식이 저평가다. 상승 잠재력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외부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억제를 풀어주고 친기업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금이 크지 않고 일반 주식에 투자하길 원한다. 만약 그렇다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좋다고 보고요.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싶으면서 테무나 칸준에도 투자하길 원한다. 만약 그렇다면 CWEB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서 투자금도 크고 중국 전기차 업종에도 투자하길 원한다. 이 경우는 726이 좋다고 봅니다. 데이빗 테퍼는 이미 투자를 했고요. 최근 발표된 13F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 달리오도 1분기에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등을 팔고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매수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란 게 있는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때때로 변화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죠. 이미 투자의 거장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고 그들의 투자를 모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매수하기 전과 매수한 이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데이빗 테퍼나 레이 달리오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